자, 마지막 부품은 그래서 배터리 커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편집키 눌러서 종료. 자, 파트 편집 종료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품. 자, 어셈블리에서 부품 삽입 아래쪽에서 선택해서 새 파트 이스케이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번을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파트 이름 바꾸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배터리 커버 해서 이름을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배터리 커버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파트 편집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탑 케이스 숨기기, PCB도 숨기기, 그 다음에 버튼 케이스는 아직 숨기기를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배터리 커버에다가 해서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하고, 자, 파트 편집입니다. 지금 배터리 커버 파트 편집 안에서 윗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그래서 윗면에 들어가서 스케치. 자, 여기 크기가 해서 55에 24입니다. 55, 24. 근데 이제 위치는 어디 쪽이냐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대충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요 라인이 55, 그 다음에 파란색이 폭이 24,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과 원점이랑 거리는 24의 반 12. 참고로 중심사각형을 안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요게랑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요게서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mm예요. 그래서 요게 바깥에 있는 엣지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엣지를 이용해서 뭐 투영 커브를 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점이 어디냐면 여기 중앙에 있어요. 여기 전체 조립도 기준이 있는데 거기가 원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스케치를 나간 다음에 해서 돌출을 하는데, 해서 피처의 돌출. 자, 얘 두께가 2t예요, 2t. 두께가 2t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면요. 그래서 옵셋에 지금 형상이 여기에서 여기가 끼워져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옵셋에 해서 이걸 보면 돼요. 위치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바텀 케이스입니다. 바텀 케이스
센터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아래쪽 8mm. 자, 그래서 옵셋에 8을 입력을 하면 되고, 더 위쪽으로 갔는데요. 방향은 리버스 반전해서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해서 보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이 요게 끼워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금 얘가 투명 형태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끼워지는 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탑 케이스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탑 케이스를 지금 여기서 왼쪽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탑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투명도를 변경을 가능합니다. 죄송해요. 투명도 변경보다는 어셈블리 투명 표시에서 불투명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끼워진 게 투명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웠는데 이제 이 부분을 작업을 해서 여기가 조립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는 해서 빠진 부분이 있네요. 여기가. 자, 그러면 얘가 조립돼서 여기에 끼워지려면 여기서 커팅 부분을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저기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따가 편집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자, 뒤에 여기서 걸려주는 자, 여기 뒤에서 이 부분도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뒤에서 그러면 여기 사이 홈으로 들어가서 걸려주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 또 막혀져 있어 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해서 걸려주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충돌이 나더라도 일단은 진행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빠진 부분 하나씩 또 수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버텀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컨트롤 7번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작업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요 부분. 자,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에 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중심 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부터 일단은 모양을 하나 그려놓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의 중심점이랑 원점이랑 수평 방향에 대한 구속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에 에서 폭은 8mm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 있는 라인을 선택해서 폭 8mm.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길이는 4.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위치는 베이스라인 요 끝에서부터 해서 오른쪽 직선까지 거리 위치는 1.5mm. 그 다음에 사각형의 길이 치수는 요 라인 선택해서 4.5.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넣습니다. 완전 정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해서 돌출 높이는 2mm입니다. 그래서 피처에 돌출 보스 하겠습니다.
높이 2mm고 보스니까 바디 합측이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이것도 색상을 하나 그냥 단색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바디 선택으로 해서 솔리드 바디의 컬러는 아주 연한 색상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잠깐 나갈게요. 파트 편집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배터리 커버에 대해서 앞에 신호등 모양이 있으니까 해서 재생성을 한번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빠져 있는지 간섭 체크를 할게요. 자, 버튼 케이스랑 얘랑 조립이 되니까 버튼 케이스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부품 표시해 놓고요. 그래서 봐도 대충 어디가 충돌이 났는지 나옵니다. 자, 계산에 들어가서 간섭 탐지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 뒤에서 걸려주는 부분, 여기 걸쇠 있는 부분에 에서 배터리 케이스 부분에 배터리 밑판 에서 배터리 커버랑 그 다음에 밑판이랑 지금 요게 충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어디에다가 요게 충돌이 안 나게끔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도면에서 빠진 부분을, 자, 버텀 케이스에서 여기 있는 형상, 이게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간섭 충돌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치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커팅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빠진 부분이에요. 얘가 8mm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유 9mm. 그 다음에 위치는 이쪽에서 파지는 안쪽의 위치는 4mm.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충돌난 부분을 해서 도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간섭 탐지는 닫고요. 그래서 어디서 수정을 할 거냐면 요거 버텀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해서 파트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잠시 배터리 커버는 선택을 한 다음에 숨기기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 부분에서 그래서 마우스로 윗면, 여기 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쪽 면. 그래서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표시 방법에서 언선 제거를 해서, 자, 사각형의 중심점은 원점을 클릭을 하고요. 대각 코너를 선택을 하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먼저 사각형의 폭은 라인 선택해서 9mm.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자, 여기입니다. 센터 라인.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가 됩니다. 4. 원점에서부터 해야 돼요. 4.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요게 대칭이니까 따로 치수 기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라인이 센터 라인 선상입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시 표시 방법에서 모서리 음영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의 돌출 컷.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여기 있는 2mm 그리고 나서 확인해서 여기 커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2mm 커팅을 해서 여기에서 안쪽에 홀도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작업이 끝났는데 잠깐 파트 편집기 나간 다음에 다시 배터리 커버를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여기에 여유가 있어서 간섭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간섭 탐지로 해서 전체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여유 값이 있어서 간섭은 이제는 충돌 난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작업을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부분을 자, 후크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 안쪽으로 후크가 들어와서 여기에 걸려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따로 작업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빠진 부분은 요거요. 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그래서 평면도에서 보면 요 부분, 여기서 이제 후크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면에 걸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빠진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로 다시 버텀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파트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면, 자, 이쪽에 솔리드 바디에 여기 면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 스케치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사각형부터 그릴게요. 중심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의 중심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이랑 수평 방향에 대한 구속을 먼저 주고요. 확인. 자, 여기에 보면 먼저, 자, 얘가 튀어나오는 게,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5mm가 돼요. 그 다음에 폭은 14mm. 자, 진행형 지수 들어가서 여기 있는 폭 14mm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 해서 5mm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 라인의 위치는 여기서 55입니다. 그래서 55 원점에서부터 위치예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여기 선까지의 위치는 55.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자,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D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폭은 9mm. 자, 세로 방향의 선을 선택해서 치수가 9.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점과 아래쪽 라인은 4.5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양각으로 튀어나온 표시가 1.5. 그래서 이 라인 선택해서 여기는 1.5. 요거는 가운데는 잘라내기. 요소 잘라내기 들어가서 가운데 라인을 선택해서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 양각 표시로 생겨있는 모양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스케치 나간 다음에 돌출 컷을 할게요. 피처에서 돌출 컷 해서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확인해서 커팅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커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잠시 배터리 커버를 숨기기, 숨기기 한다는 게 투명도 변경을 해버렸네요. 숨기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커팅 작업한 겁니다. 아래쪽. 자, 그러면 파트 편집 닫고요. 자, 이게 빠진 부분은 수정이 끝났고, 자, 그러면 다시 버튼 케이스를 재생성 아이콘이 활성화가 됐네요. 자,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버튼 케이스를 숨기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커버는 다시 보이게끔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후크 작업해야 돼요. 자, 후크 모양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인 후크가 아니어서 자,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기로. 자, 후크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게 후크 부분이 이 부분. 근데 참고로 또 여기는 폭이 13에서 여긴 폭의 앞부분 또 8mm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후크는 여기 영역이고요. 우측면에서 봤을 때 후크는 폭이 13mm 구간이 이쪽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8mm 구간은 또 이쪽이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보고 여기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정면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스케치를 완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면도에서 자, 그러면 마우스로 자, 배터리 커버 선택을 하고 파트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자, 그리고 에서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자, 이렇게 놔두고 이 부분 직선, 원호, 직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갈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안쪽에서 직선, 원호, 직선, 직선,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그리기에서 먼저 여기서 정면도 솔리드 바디 위에 꼭지점에서부터 수직하게 먼저 올라갈게요. 자, 그리고 원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해서 직선의 끝점 위치에 가서 포인트 확인하고요. 드래그해서 원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선을 비스듬히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에 수직하게 선을 하나 내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모양을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표시 방법에서 구속 조건이 표시를 해주고요. 수직, 마침 여기는 해서 탄젠트가 있어요. 근데 얘랑은 탄젠트가 없습니다. 요건 수직 방향에 대한 구속, 수평의 방향에 대한 구속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속에 선과 원호를 선택해서 요 사이에 탄젠트 구속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점에서 일치, 그 다음에 직선 수직, 그 다음에 직선과 원호 탄젠트, 그리고 원호라 직선 탄젠트,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수직, 얘는 수평 구속.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할게요. 이렇게 놔두고. 자, 먼저 첫 번째 R1 치수선.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원호를 선택해서 R값 1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나서 요게 7mm는 요 라인 또는 요 꼭지점 모서리에서부터 이 선의 끝에까지 거리가 7.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이 높이가 1mm, 그리고 요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치수 5mm. 그 다음에 원호에 그래서 요게 높이가 있는데 참고로 중간점은 아니에요. 높이 9를 주려면 그래서 중간점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원호를 선택하면 또 중심점이 잡히고 해서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간 다음에 먼저 9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선이랑 솔리드 바닥 엣지랑 동일선상 구속 줘서 같은 높이로 하고요. 보조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심선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 이스케이프. 그 다음에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바닥 엣지에서부터 이 보조선의 높이가 9mm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R1짜리 원호랑 그 다음에 이 보조선이랑 탄젠트하게 가서 붙으면 돼요. 그래서 학대에서 보면 여기 있는 중간점이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중간점이 얘랑 얘랑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점에서 치수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선과 사이는 폭이 4mm입니다. 자,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선이랑 요 선의 사이가 4mm.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표시 방법에서 구속 조건은 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사이폭 1mm,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옵셋. 그래서 요소 옵셋이라고 있어요. 요소 옵셋. 자, 옵셋 선택을 하고요. 먼저 그립 값은 1mm가 되고, 그 다음에 체인 선택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을 하나 선택하면 이 선의 끝점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한 번에 잡혀져요. 근데 미리 보기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 방향 체크해서 바깥쪽으로 옵셋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선 그리기로 닫아주면 돼요. 여기랑 여기 클릭해서 닫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확대해서 보면 요 끝점이랑 요 끝점이랑 닫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미지를 보면, 자, 여기서 폭이 13mm에서 8mm로 작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도에서 보니까 또 요 선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여기에요. 얘를 선을 여기서 수평, 이 끝점에서 수평 방향의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에서부터 8mm로 작아지는 구간은 여기 있는 선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확대해서 선 그리기로 해서 이 점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이 끝점으로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 있는 선은 수평 방향이어야 되고, 그러면 요 높이 구간이 이 부분을 나타내요. 확대본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컨트롤 7번 등각 보기로 하고, 자, 그리고 피처의 돌출 보스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프로파일에서 폭 13mm 구간, 그래서 이쪽 영역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영역,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 마침 조건에서 블라인드 형태에서 중간 평면으로 하고요. 참고로 여기 폭이 13mm예요. 여기다가 13을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바디 합치기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1차 먼저 작업을 합니다. 1차.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보스 돌출 3에서 삼각형 클릭해서 펼쳐놓고요. 스케치 3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해서 돌출
보스 하겠습니다. 선택 프로파일에서 이번에 아래쪽 영역 폭 8mm 쪽 요게 이쪽 사이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에서 중간 평면으로 하고요. 대신 여기 있는 폭은 8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mm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면 보기 컨트롤 1번 평면 보기 컨트롤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우측면 보기 컨트롤 4번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컨트롤 7번 자 그러면 파트 편집기 나가고요. 그래서 재생성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버텀 케이스 밑판 선택을 해서 다시 보이기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조립을 할 때는 이 후크 부분을 뒤로 밀고 그래서 플라스틱에 뒤로 밀고 그 다음에 얘를 빼면 되고 그 다음 조립은 여기서 밀면 얘가 테이퍼진 부분이 여기서 오다가 그 나중에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걸려줍니다. 자 일단 도면에서는 여기를 딱 맞췄는데요. 그래서 얘를 지금 조립 상태에서 보면 갭이 좀 많이 큰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단면도 보기. 그래서 보기 관련된 툴바에서 단면도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정면에서 놔두고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정면. 자, 그리고 정면 보기 컨트롤 1번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도면상에서는 여기 바닥 높이랑 여기랑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갭이 그래서 너무 많이 1mm 이상 뭐 1mm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여기 갭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상에선 치수는 일단은 바닥 기준으로 맞춰준 거 맞아요. 다시 도면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돼서 어디까지 있냐면 요 라인이 바닥까지 있는 게 맞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너무 많이 여기 텀새 갭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짝 얘가 조금 줄일 거예요. 참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배터리 커버를 선택을 하고요. 파트 편집에 들어가서 요 라인 말고요. 요게 두께만큼 여기서 한 2mm 줄인다고 생각해서 위에 라인으로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 3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스케치 편집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구속 조건을 준 것을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표시 방법에서 구속 표시를 했는데 자, 먼저 여기에서 여기 있는 평행 구속 위에 보면 살짝 보면 여기서 동일선상 구속이 있는데 요거 정면 보기 컨트롤 1번 하고요. 다시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평행 구속 바로 위에 동일선상 구속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요거랑 맞췄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선택해서 딜리트 구속을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수 9가 제가 여기서 바닥에서 9를 줬으니까 얘를 위로 옮기면 일단 얘가 안 옮겨져요. 위로. 아니다. 마침 얘는 여기 바닥에서 높이 9 줬군요. 그러면 옮겨지네요. 여기 치수는 안 지워도 되겠네. 9 앞에서 9를 준 게 아니고 바닥에서 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라인과 컨트롤 키 누르고 요게 엣지랑 동일선상을 구속을 줘볼게요. 안 먹네요. 컨트롤 1번 다시 갈게요. 여기서 확대를 하고, 자, 요 라인이 조금 여기까지 올라갈게요. 여기랑 동일선상. 동일선상 하면 너무 딱 맞는다. 요것도 안 좋네요. 그러면 딱 타면 나중에 딱 공차를 타면 또 안 좋고, 그냥 요걸 동일선상을 또 삭제하고, 그러면 요 사이에 살짝 1mm 갭이 되게끔 수정을 할게요.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요게 치수를 요게 사이를 1mm를 주면 1mm 정도 주면 여기서 한 1mm 갭 정도 있고, 얘가 뒤로 밀리고 해야 되니까, 원래 도면상에서는 여기 바닥까지 있는 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게 너무 갭이 너무 멀어서 텀이 너무 커서 그냥 여기서는 1mm 정도 위로 살짝 오르고 수정을 해보고, 그리고 스케치를 나가면 돼요. 그러면 바로 형상이 이렇게. 자, 원래는 이제 얘가 요게 모서리하고 동일선상을 구속을 줬어요. 그래서 요게 사이가 너무 갭이 커서, 그래서 이거 조립도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설계자가 이렇게 조금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집해서 수정을 할 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단면도 끄고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판트 편집기 닫기. 자, 그 다음에 PCB 보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탑 케이스도 보이게끔 하고, 그래서 PCB 판은 충돌 조금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쪽에 후크 부분도 여기에도 높이도 너무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요거를 1mm 정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끔 또 수정 작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작업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모두 저장. 그래서 이게 저장해서 외부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전체 다
중간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간서 체크를 했는데요. 자, 4개 부품을 다 작업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형상에 대한 계산의 간섭 탄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부품에 대한 계산.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또 간섭 탐지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간섭은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자, 포토 360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렌더링 작업을 해볼게요. 기본 솔리드웍스에서 포토 360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메뉴에서는 특히 이쪽에서도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자, 여기 보면 렌더링 도구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렌더링 도구라고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렌더링 도구. 자, 그 다음에 해서 옵션에 보면 좀 닫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옵션의 옆에 플라이 아웃 버튼 누르면 add i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add in. 그래서 add in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토뷰 360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나는 계속 그래서 솔리드웍스 실행할 때마다 포토뷰 360을 계속 실행을 하겠다 할 땐 여기 시작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만 요것만 잠깐만 볼 거예요. 자, 앞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아까 여부개가 비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메인 창에서도 보면 이렇게 포토뷰 360이라고 이렇게 여기도 툴바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풀다운 메뉴가 이게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보면 렌더링이라고 있어요. 렌더링 예약도 있고요. 렌더링 영역이 있고 최종 렌더링 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을 하면 세부 설정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잠깐 탔고 그래서 렌더링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부분만 영역으로 할 건지 마침 렌더링 영역을 체크하니까 그래서 형상 기준에서 외곽에 이렇게 잡힙니다. 지금 우리는 요게 구간만 요 정도만 할게요. 경우에 따라서 얘를 포인트를 잡고 영역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최종 렌더링 눌러서 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얘를 카메라 기능을 더 많이 추가해서 렌더링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근감을 켤 건지 끌 건지 아니면 카메라나 원검을 없이 작업을 할 건지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가 디폴트는 있긴 합니다. 디폴트 말고 여러 개 카메라를 또 설치할 수 있어요. 빛을 여기서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하고 뭐 사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카메라 기능이나 이런 옵션을 많이 설정하면 할수록 이제 컴퓨터 메모리 그 다음에 사양을 좀 많이 타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먼저 볼게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카메라 또는 원금 없이 표시 없이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녹화를 잠깐 멈출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창이 하나 나타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세부 조그만 창도 이렇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지금 요게 렌더링 작업이 끝난 결과 데이터예요. 근데 이 결과 데이터 말고요. 요게 창에서 여기서 카메라를 추가는 안 했지만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정 값을 바꿔서 뭐 수정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메모리가 지금 녹화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딸려서 제가 일단은 요거 기본 작업했던 거 이 데이터를 먼저 해서 미리 보기 이미지 저장을 먼저 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해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나 해주시고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저희 청을 좀 닫을게요. 바로 최종 렌더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통합 미리 보기 체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제가 최종 렌더링을 하면 창이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제가 통합 미리 보기를 하니까 이거 모델에서 이 영역에서 요게 해서 아까 그냥 요걸 해제를 해 볼게요. 그냥 재질이랑 단순한 컬러를 입혔을 때 화면이라 요걸 체크했을 때 요 부분이랑 그래서 렌더링 작업을 해서 표현되는 게 여기서 바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회전해서 보면 조금씩 바로바로 반영이 잘 안 될 겁니다. 조금씩 이제 계산되는데 화면을 녹화를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있는 이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질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해제하고요. 여기 있는 컬러를 여러분들이 다른 컬러로 뭐 재질이나 컬러로 바꾸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렌더링 영역 표시는 일단은 이렇게 체크 표시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최종 렌더링 들어갈게요. 실제 이제 계산되는 이 부분은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이 창이 동시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화면 녹화는 옆에서 작업을 해서 자, 여기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자, 출력할 때 이미지가 형식이 JPG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JPG 말고 다른 형식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IF 16비트로 이렇게 다른 형식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JPG 16비트 무손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그냥 단순한 JPG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해상도 영향을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JPG도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요. 16비트 무손실. 똑같은 JPG인데 약간 해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렌더링의 품질은 미리 보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최종 렌더링 품질을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해서 중, 상 또는 상 최대로 하면 할수록 연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지긴 합니다. 품질을 약간 높여 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려더라도 상으로 갈게요. 잠깐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리고 최종 렌더링으로 할게요. 바로 이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계산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미지 품질도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첫 번째 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 나중에 이거를 그림 파일로 만들고 나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얘도 저장을 할게요. 2번에 할게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